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간호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신생아 간호 부분 86번에서 113번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페이지는 74페이지에 있는 86번이에요. 자, 그러면 86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시키고자 한대요. 그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제 모유수유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1번. 초유는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모가 분만을 하고 나서 분만 2, 3일 동안에만 분비되는, 그러니까 반짝하고 잠깐 분비되는 처음 나오는 모유를 초유라고 하죠. 자, 이 초유는 굉장히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유에 대한 특징을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초유 같은 경우에는 설사 유발을 하기 때문에 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설사의 유발을 설사 가능성을 낮춰주죠. 초유는 설사의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설사의 가능성을 낮춰줘서 변을 좋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 산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부에게 이제 수유 교육을 할 때는 초유랑 이 모유 수유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신생아에게 초유를 먹이도록 교육한다. 그래서 뭐 초유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초유를 먹이도록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요 4번이 적합한 내용이죠. 2번은 틀렸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가 아니라 이런 식의 4번 같은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3번은 초유를 먹이면 태변의 배설이 늦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유의 장점이 태변, 여러분 태변이 뭐죠? 태어나서 보는 첫 변이에요. 태변은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에 보는 첫 변으로, 그러니까 압록색이라고 했어요. 그 변을 태변이라고 하는데, 이 태변의 배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초유의 역할입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모유에는 면역체가 없다고 설명한다. 모유를 먹이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모유 수유가 권장되는 이유는 면역 성분이 많아요. 면역, 항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체와 항체, 초유에는 훨씬 더 많죠. 이제 모유도 초유와 성숙유로 이렇게 나뉘는데, 분만하고 나서 2, 3일 동안에만 분비되는 걸 초유고, 이제 초유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유가 나오거든요. 얘네 둘 다 면역체가 많아요. 얘네 둘 다 면역 성분은 많은데, 이 둘 중에서 누구의 면역 성분이 더 많습니까? 라고 하면은 누가 많죠? 초유가 훨씬 면역 성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만 후 처음으로 분비되는 초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분만 직후에만 잠깐 분비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만 직후에 잠깐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분만하고 나서 2, 3일 동안에 분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 3일 동안에 분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면역체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으며 태변 배설을 돕는다. 맞죠? 면역체가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겠고 태변의 배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초유를 먹이면 능동 면역이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유를 먹이게 되면은 엄마의 면역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우리 신생아 아기한테 가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있었던 면역 성분이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아기는 노력 없이도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냐. 아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엄마의 모유로 인해서 면역을 그대로 전달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 수동 면역.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면역이 전달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엄마한테 있었던 면역, 그러니까 항체, 엄마한테 있었던 면역이 어디를 통해서?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면역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엄마한테 면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면역을 받을 수 있는 거,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초유는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먹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우리 초유는 설사의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변을 좋게 보게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5번 끈적끈적하며 백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유의 특징, 초유는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색깔이 굉장히 누르스름한 황색이에요. 그래서 초유 보시면 그림,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성숙류, 일반 모유고요. 이게 2-3일 동안에만 분비되는 초유예요. 2-3일 동안에 분비되는 초유인데 초유의 색깔은 굉장히 황색이죠. 황색. 그 다음에 굉장히 끈끈합니다. 끈적끈적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88번 볼게요. 모유와 우유의 특성과 장점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유와 우유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자, 1번 모유가 우유보다 단백질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유가 훨씬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유는 우유보다 단백질이 적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는 모유에 비해 단백질이 풍부해요. 모유, 우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단백질이 더 많다? 우유가 단백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2번 당분은 분유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유가 훨씬 당질이 풍부해요. 모유는 우유에 비해 당질이 풍부합니다. 더 달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은 당분은 분유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유가 훨씬 더 많고요. 3번 소화 속도는 모유가 훨씬 빠르다. 맞아요. 소화 속도는 모유가 빠릅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모유의 특성은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단백질 함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단백질은 훨씬 많다 했죠? 우유가 단백질 함량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칼로리는 모유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칼로리는 우유가 훨씬 높아요. 칼로리는 우유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89번 인공영양아나 모유영양아에게 일찍부터 첨가해 주어야 할 비타민. 그래서 인공영양, 그 다음에 인공영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분유수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유수유고 그 다음에 모유영양 이렇게 하면은 이건 모유수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양아에게 일찍부터 첨가해야 할 비타민,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첨가해야 될 비타민, 제가 이렇게 지금 하죠. C, 공통적으로 얘네 둘은 C가 첨가돼야 돼요. C, 비타민 C.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래서 인공영양, 모유영양 둘 다 비타민 C를 첨가해서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하면 D자에 거꾸로 된 모양이죠. 이렇게 가슴, 젖꼭지를 딱 그려주면은 비타민 C와 D는 모유 수유에 포함이 돼야 되는 비타민. 그래서 모유에는 C와 D를 비타민을 추가로 첨가를 해주셔야 되겠고 인공영양에는 비타민 C만 첨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모유 수유 시 비타민 C와 짝대기 하나 그려서 D, 거꾸로 된 D, 가슴 모양이죠.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비타민 C와 D를 첨가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분유 수유를 할 때는 둘 다 공통적으로 C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90번을 보겠습니다. 모유와 우유를 비교할 때 모유에 더 많이 포함된 영양소. 자, 모유에는요, 요 비타민 A가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비타민 A의 역할은 뭐냐면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성장을 촉진시켜주겠고, 면역을 촉진해주는 그런 성분이 많죠. 비타민 A에는. 자, 그 다음에 91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모유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단백질이 풍부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유와 우유를 비교했을 때 모유는 단백질이 좀 함량이 떨어집니다. 우유에 비해 단백 함량이 떨어지고요. 비타민 D가 풍부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타민 가슴 모양, 비타민 요 D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비타민 D 첨가해 달라고 했어요. 비타민 D 풍부하지 않아요. 비타민 D는 오히려 첨가를 해주셔야 되겠고 모유에 많은 비타민은 비타민 A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단단한 변을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단한 변보다는 무른 변이죠. 무른 변을 볼 수 있게 해줘요. 모유는. 그래서 모유는 무른 변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설사의 가능성은 줄여주고 그렇다고 너무 단단한 변을 보게 하지도 않아요. 아기가 단단한 변을 보게 되면은 변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단하지도 않고 설사도 아닌 그 딱 중간 정도의 물기에 무른 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4번 자궁을 수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맞아요. 모유의 장점 중에 하나, 모유는 엄마에게도 모체에게도 좋고 신생아에게도 좋아요. 자, 엄마한테 좋은 걸 볼게요. 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아가가 엄마의 젖을 쭉쭉쭉 빨잖아요. 그러면 유두가 자극이 되면서 이때 산모의 자궁을 유두가 자극이 되죠. 젖빨기를 하면 유두가 자극이 되고 이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자궁을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분만을 하고 나서 우리 엄마들은 자궁 수축이 잘 되어야 자궁 안에 있는 찌꺼기인 오로 배출이 잘 되는 거죠. 오로 배출이 잘 된다는 거는 엄마 몸이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오로가 배출이 잘 되고 회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산육기 단축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육기 단축은 회복이 빠르다. 그래서 모유 수유가 엄마한테 좋은 점은 자궁의 회복을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산육기를 단축시킨다. 회복기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궁을 수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4번. 자, 해동해서 먹이고 남은 모유를 재냉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유는 여러분 한 번 먹은, 한 번 입을 댄, 그러니까 아기의 침이 들어간 영양 먹는 거 있잖아요. 모유라든지 뭐 분유라든지 아기의 침이 닿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보관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폐기하셔야 돼요. 자, 92번 모유를 먹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모유에는 각종 항체가 들어있어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면역체는 함유를 하고 있지만 이 면역체가 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면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한테 받은 면역 같은 경우는 6개월, 태어나서 6개월까지만 유효하거든요. 그 후로는 이제 엄마한테 받은 면역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면역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예방접종으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모유 수유를 먹인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예방접종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모유 수유로 산모의 성격을 담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모유는 양이 적어 신생아 비만 예방이 좋다, 이것도 아니죠. 뭐 양이 적어서 비만 예방이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산육기 회복을 단축시키다, 맞죠. 산육기 회복을 왜 단축시키죠? 모유 수유를 하면은 엄마 젖을 쭉쭉쭉 아가가 빨아요. 유두가 자극돼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자궁 수축이 잘 되니까 자궁 안에 있는 찌꺼기인 오로 배출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자궁의 회복이 빨라지는, 산육기 단축 회복이 빨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5번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일 경우 수유로 전염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도 모유 수유할 수 있다 라고 우리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3번을 보면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배란의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란을 지연시켜 줍니다. 배란 지연이에요. 모유수유의 장점을 보시면 모유수유는 배란 자체를 지연시켜 줍니다. 배란 지연. 그래서 수유하는 엄마와 이렇게 수유부, 그다음에 비수유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유부는 출산을 하고 나서 생리가 돌아오는 주기가 출산 후 6개월 후에 생리가 돌아오죠. 근데 이제 비수유부 같은 경우, 모유 수유를 안 하는 엄마 같은 경우는 생리가 더 빨리 돌아와요. 출산 후 6주 후에 이렇게 생리가 돌아오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을 지연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자궁 수축의 감소가 아닌 자궁 수축을 증가시켜주죠. 자궁 수축을 증가시켜서 오로 배출을 촉진을 시켜줍니다. 3번 면역력의 감소가 아닌 면역력은 증가. 4번 산후 비만 촉진이 아닌 산후 비만 억제. 자, 5번 엄마와 아이의 연대감을 형성, 애착을 촉진을 하죠. 자, 94번.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94번 우유에 비해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모유수유의 장점 1번 비타민 A가 적다가 아닌 비타민 A는 풍부합니다. 모체 배란을 촉진이 아닌 아까 뭐라 했죠? 배란 지연, 억제.
자, 그 다음에 3번 무균적이고 위생적이다. 그쵸? 무균적이고 위생적인 거예요. 모유는 경제적이고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위생적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유당이 적다. 유당이 많습니다. 모유는 우유에 비해 훨씬 당질이 풍부하다 라고 했어요. 5번 자궁수축을 억제한다가 아닌 자궁수축을 촉진을 시키죠. 자, 95번 마지막 줄 신생아 모유 수유 시 수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수유 후에 젖은 기저귀는 갈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유를 하게 되면은 수유 전에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수유 후가 아닌 수유 전. 아기가 배가 그득한 상태예요. 지금 위에 수유한 모유가 그득한 상태예요. 위가. 그런데 아기 기저귀를 갈다고 아기 다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기의 그 다리가 접히면서 배를 누르겠죠. 그렇게 되면 아기 위에 있던 먹었던 것들이 역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유하기 전에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주셔야 역류를 하거나 토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유 전. 자, 그 다음에 2번 수유 후에 반드시 트름을 시킨다. 맞아요. 수유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수유 후에는 트름을 시켜주셔서 트름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유 후에 트름을 시키지 않는다 하면 분문관략근이 미숙해서 토할 수도 있어요. 자, 답은 2번이고 3번 신생아를 바닥에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수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생아는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수유를 하게 되면은 흡인이 될 수 있거나 기도로 이 수유하는 것들이 넘어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생아의 분유를 먹일 때는 신생아를 비스듬히 안고, 그러니까 머리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머리를 살짝 올린 상태에서 비스듬히 안고 수유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똑바로 눕히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젖꼭지만 살짝 물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편안한 자세로 아기를 안고 먹이되 유륜까지 물린다는 느낌으로 아기 입에 깊숙이 넣을 수 있도록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지지합니다. 그래서 젖꼭지만 살짝 물리는 게 아니라 유륜까지 물려주셔야 돼요. 자, 유방을 바꾸어 가면서 먹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반드시 오른쪽 유방에서 젖을 먹었으면 한 10분 먹였어요. 그러면 왼쪽 유방에 또 10분을 적용을 해서 양쪽을 다 먹이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방을 바꾸어 가면서 먹는 거예요. 먹여주셔야 돼요. 자, 96번 모유수유는 초산부에게 모유수유하는 초산부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유 시간은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산부에게 교육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고 1번 그래서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 틀렸죠. 자, 유방 우려를 상태에서 수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방 우려이 되지 않도록 수유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려 없는 상태로 수유를 하셔야 우리 엄마도 가슴이 아프지가 않아요. 자, 3번 청결을 위해 비누나 알코올로 세척을 한다. 절대 비누, 알코올 세척하시면 안 되죠. 유방이라든지 유륜이 건조가 될 수 있어요. 수유 시 유두만 살짝 물리는 게 아니라 유륜까지 물리셔야 되겠고 5번 남은 젖은 모두 짜내어 유방을 비워준다.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주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수유를 하시는 거, 규칙적으로 수유를 해서 유방을 비워주셔야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수유하고 유방을 비워주셔야 유방 우열 같은 것들이 안 생겨요. 유방 우열을 피할 수가 있겠고 뭐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유가 끝났어요. 수유가 끝난 후에는 유방에 남은 젖을 모두 짜내서 비워주셔야 또 새롭게 많은 모유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을 볼게요. 모유 수유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경우예요. 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 말이 좀 어렵는데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경우는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배농술을 현재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고름이 찬 거죠. 고름이 찬 상태에서 이 고름을 다 빼내는 수술을 한 거예요. 배농술을 했어요. 시술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 젖을 먹이시면 안 되겠죠. 엄마 가슴 회복이 우선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태어난 지 4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가 아기가 수유 후 트림과 동시에 자주 토하는 것이 걱정되어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영아의 성장 발달 상태는 매우 양호했고 간호조무사의 대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됐고 자주 토한대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답은 4번이에요. 정상 영아에게서 흔히 있는 일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기들은 소화기계가 미숙하죠. 특히 위가 아니라 식도와 위 사이에 뭐가 있죠? 분문, 관략근이 미숙해요. 그래서 구조상 잘 토하고 잘 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었던 것도 역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 같은 경우는 신생아는 분문관략근이 미숙해서 잘 토한다. 이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켜주셔야 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9번 모유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산후운동을 하고 유방을 붕대로 감는다. 자, 유방을 붕대로 꽁꽁 싸매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모유 생성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방을 붕대로 감아야 되는 대상자는 수유 계획이 없는 비수유부. 자, 그 다음에 2번 유방을 마찰하지 않는다. 요것도 비수유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모유 수유 계획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젖을 말려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유방 자체를 자극하시면 안 돼서 붕대로 감고 콩콩 싸매버리고 그 다음에 젖 자체를 만지지 않는 거죠. 가슴 자체를 만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탄수화물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탄수화물, 비타민 얘만 섭취할 게 아니라 적절한 영양을 풍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죠. 자, 4번 유방 마사지와 수유 후 젖을 짜내어 유방을 완전히 비워준다. 그래서 모유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요 자극하고 비워내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유방 마사지 자주 해주시고 유방 마사지 자주 하고 수유를 했어요. 수유가 끝난 후 유방에 남은 젖은 모두 짜내서 비워주셔야 새롭게 많은 모유가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철분제제, 자궁수축제 연관성 없고요. 자, 100번 두 번째 줄 모유 분비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 자극과 비워내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1번 열량의 하루 섭취량을 340kcal로 증가시킨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풍부한 영양을 드셔주셔야 돼요. 자, 2번 1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실시한다가 아니라 3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수유를 하고 유방을 비워주면 또 이것 또한 새롭게 많은 모유가 또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자, 3번 수분은 하루에 1000cc 정도 공급시킨다. 자, 우리 모유는요 주성분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1000이 아닌 3000cc 이상으로 섭취해주면 또 모유의 양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비누로 유두를 잘 씻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두는 절대 비누로 씻으시면 안 돼요. 물로 세척하시고 유두를 비누로 씻게 되면은 유두가 건조해져서 나중에 유두균열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유방을 완전히 비우지 않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랬죠? 모두 짜낸다. 유방에 남은 젖 모두 짜낸다. 이 말이 유방을 완전히 비워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새롭게 많은 모유가 생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101번 출산 후 3주 된 산모의 유방을 만져보니 열감이 있었으며 유방이 욱신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전신적으로 기운이 없다고 해요. 전몸살, 흔히 유방 우렬이라고 하는 거죠.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산모는 간호조무사에게 모유 수유 중인데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젖을 먹여도 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 간호조무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감염이 된 쪽이라도 아기가 먹으면 괜찮으니 모유 수유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모유 수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유방 그냥 단순한 유방 우렬에서 유방염 이런 것들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유두균열까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해주셔야
젖을 짜내 주셔야 유방염이라든지 유두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합병증 없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계속해서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게 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유방염의 경우, 현재는 지금 가벼운 유방염이거든요. 가벼운 유방염의 경우에는 계속 수유를 하여야 합병증인 유선염이라든지 뭐 유두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102번. 첫 아이를 분만한 후 산모가 신생아에게 젖을 먹이는데 미숙하여서 모유수유의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어요. 이때 간호조무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죠. 수유 후 유방에 남은 젖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자, 수유가 끝난 후에 유방에 남은 젖을 모두 비워내 주시면 어떻게 되죠? 새롭게 많은 모유가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출산 후 유주 분비가 시작되므로 바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출산 후에 뭐 되는 사람도 있고 출산하고 나서 2, 3일 지나서 모유가 돌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 유주 분비가 시작되므로 바로 모유 수유가 해당이 되지가 않죠. 젖 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산 후 2, 3일이 지나야 유주비 돌기 시작하고 젖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아기한테 젖을 물려주시면은 오히려 유주 분비 전에 젖을 물리기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젖 분비가 촉진이 되기도 해요. 자, 2번. 한 번 수유할 때마다 한쪽 젖을 먹이고 다음 수유할 때 다른 쪽 젖을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양쪽 다. 그래서 오른쪽 10분 먹였으면은 왼쪽도 10분 먹이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양쪽 똑같이. 자, 그 다음에 4번 왜 틀렸냐? 조산하라고 해도 계속 수유를 하면 좋아집니다. 조산아 같은 경우는 일찍 태어난 아이잖아요. 40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유가 금기사항이 됩니다. 왜냐? 너무 허약해서 젖을 빨 힘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수유 시 소독수로 유방을 닦아 청결하게 한다. 소독수 안 돼요. 너무 자극적이죠. 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모유수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유수유 방법 보실게요. 수유 시에 양쪽을 교대로 빨도록 한다. 맞죠? 수유 시 양쪽을 교대로 이렇게 해서 유방을 바꾸어가며 10분에서 20분 동안 충분히 먹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1번이고 수유 후에 기저귀를 교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유 전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고 수유 후에 아기의 배를 두드려 트름시킨다. 수유 후에 어디를 두드려 주셔야 되겠죠? 수유 후 트름시킬 때는 등을 두드려 주셔야 돼요. 등. 자, 그 다음에 수유 전 유방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물세척만 하시면 돼요. 물세척. 자, 그 다음에 누운 자세로 수유한다. 누운 자세로 하게 되면 흡인이 돼요. 기도로 넘어가 버려요. 모유가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도 인공 수유도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아이의 머리를 높인 상태로 수유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104번. 초생아에게 우유를 주기 시작하는 순서로 옳은 거. 우리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처음부터 농도가 너무 짙은 분유를 바로 주진 않아요. 왜냐? 이렇게 농도가 짙은 분유를 막 태어난 신생아의 위장은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화기계가. 모든 기능이 미숙하다고 했죠. 미숙해서 갑자기 농도가 높은 분유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위장관, 소화기계가 깜짝 놀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기의 이런 미숙한 장관들, 소화기계들이 놀라지 않게 순수한 물부터 농도가 낮은 것들부터 제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것부터 차츰차츰 적용을 시켜서 우리 아이의 소화기계가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쉽게 말하면 빡센 분유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막 태어난 우리 아기들 소화기계가 놀라서 탈이 나지 않도록 보리차부터 시작해서 글루코스, 당이죠. 당, 설탕, 그 다음에 설탕물, 그 다음에 밀크, 이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농도가 올라가죠. 계속해서.
농도가 짙어지는 순서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탈이 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5번 인공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공수유라고 하는 거는 분유수유를 이야기를 하죠. 분유. 여기 나왔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자, 그래서 농도가 낮은 액체부터 공급하고 미숙한 유전관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1번 우유는 반드시 고온 소독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유는 고온에서 소독을 해버리면 영양분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좋은 살균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소독된 우유는 냉동 상태에서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도 이하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냉동까지 하실 필요 없고 냉장. 자, 그 다음에 우유는 끓는 물에 넣어서 30분간 소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유를 끓는 물에까지 넣어서 30분간 소독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끓는 물에 넣어서 30분간 소독하면 영양 성분이 모두 파괴가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수유 시 공기와 함께 먹인다. 공기 절대 들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유를 할 때는 젖꼭지를 잘 기울여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5번 비타민 C를 첨가한다. 그래서 모유 수유, 인공 수유 둘 다 비타민 C를 첨가하죠. 둘 다 비타민 C 첨가합니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인공수유 시 비타민 C를 첨가한다. 자, 답은 5번. 자, 그 다음 106번 볼게요. 인공수유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거. 아기가 힘들지 않게 젖꼭지 구멍을 크게 한다가 아닌 구멍을 적당히 뚫어주셔야 돼요. 적당히. 너무 크게 되면 우유가 콸콸콸 쏟아지면서 우리 아이가 사례가 걸린다든지 기도흡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젖꼭지 구멍은 적당히 뚫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 6cm 간격으로 이 분유가 뚝뚝 떨어지게 하여 너무 많은 양이 나오지 않도록 콱콱콱 쏟아지는 것을 막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월수가 증가할수록 구멍의 크기는 넓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기울여서 젖꼭지를 잘 기울여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수유를 하셔야 돼요. 3번 수유 중에 우유가 남는 경우 1시간 후에 다시 먹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우유, 우리 아기가 입을 댔어요. 그러면 이미 아기의 침이 분유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타액이 섞일 경우, 침이 섞일 경우에는 균 증식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질, 상해요. 잘 상해요. 그러면 이 상한 것을 먹고 우리가 아기가 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우유, 침이 섞여서 들어간 남은 우유는 반드시 버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폐기한다. 자, 4번 트름을 반드시 시킬 필요가 없다. 인공수유든 모유수유든 수유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트름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5번 침대에 눕힌 상태. 반드시 눕힌 상태로 아기들 젖병 물려주게 되면은 흡인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먹일 때는 아기들을 비스듬히 안고 머리를 살짝 올린 상태에서 수유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7번을 보겠습니다. 인공수유에 사용하는 젖병 관리 및 수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우유의 답은 2번이에요. 우유에 적합한 온도는 팔목 안쪽에 떨어뜨려 따뜻한 정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러분. 온도는 손목 여러분 손목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2번 우유에 적합한 온도는 손목 안쪽에 떨어뜨려 따뜻한 정도이다. 자,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우유의 온도는 손목 안쪽이 온도에 제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손목 안쪽에 몇 방울 떨어뜨려 보아서 확인을 하겠고, 아이에게 공급되는 이 분유, 인공수유의 온도는 50에서 60도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유병을 거꾸로 들었을 때 우유 방울이 1에서 2cm 간격으로가 아니라 여기 말씀드렸죠. 5에서 6cm 간격으로 5에서 6cm 간격으로 떨어지게 해서 너무 많은 양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08번 신생아에게 인공수유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10분 수유 5분 휴식으로 두세 차례 거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유 같은 경우에는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수유를 하시면 돼요. 수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5분 또 휴식하고 두세 차례 거쳐서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15분에서 20분에 이렇게 쭉 걸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수유하기 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맞죠? 수유하기 전에 기저귀 갈아줍니다. 자, 그 다음 젖꼭지 구멍이 클수록 좋다. 젖꼭지 구멍은 적당히 뚫어주셔야 되겠고 개월수가 증가할수록 구멍의 크기는 넓혀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물은 100도 이상으로 끓인 후 분유를 털다. 100도면 팔팔팔 끓인 물이잖아요. 100도로 끓인 후에 50에서 60도까지 식혀줘야 돼요. 이게 가장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적합한 온도입니다. 자, 5번 젖병은 1시간 이상 끓여서 자비소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젖병, 우유병과 젖꼭지는 매회 소독하고 10분 이상 자비소독을 하는데 이때 1시간이 아니라 10분 이상입니다. 10분 이상 100도씨에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독하는 걸 자비소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09번 이유시에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아기에게 줄 때 언제 주는 것이 좋은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처음 맛보는 음식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배가 비워진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먹기 전에. 자, 그다음에 10번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얼굴이 창백하고 우유를 토하는 신생아를 발견했어요. 이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자, 흡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흡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 그래서 분유가 기도로 넘어가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토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엎드린 자세,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머리를 낮추어 주거나 아니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측이, 그 다음에 아니면 아이를 아예 거꾸로 들어서 우유가 흘러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아기의 머리를 옆으로 돌린 후 간호사에게 보고하시는 거. 자, 111번 수유 중 우유가 기도로 넘어가 청색증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우유가 얼른 밖으로 배출되도록 해야 되죠. 거꾸로 들어서 우유가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자, 112번 신생아실 아기에게 인공수유 시 우유의 적당한 온도 측정법. 팔목 안쪽에 우리가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본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왔죠 이게? 팔목 안쪽. 우유의 온도는 손목 안쪽, 팔목 안쪽에 몇 방울씩 떨어뜨려 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13번 인공수유 젖병을 세척한 후 소독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젖병 소독하는 방법, 자비소독한다겠죠. 100도에서 10분간 소독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자비소독해요. 100도로 팔팔 끓이는 물에다가 우리가 젖병이라든지 젖꼭지, 우유병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